안녕하세요. 치과보험 박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새 치과 치료 받고 나면 통장이 통장되잖아요. 근데 치료비 말고 또 수백,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런 종합보험이라든지 뭐 암보험, 이런 종신보험 안에 보시면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후유장애라는 용어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실비나 치아 보험이랑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후유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장애 진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 이런 장애 진단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장애 분류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거나 하면 치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다시 원복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사고로 뭐 다쳤을 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쳤을 때도 있지만 질병일 때도 가능합니다. 보통 지금 요즘 날씨 너무 춥잖아요. 이렇게 날씨 너무 추울 때 의외로 저도 치과에 있을 때 눈길에 미끄러져서 치아가 다쳐서 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치과에서는 대부분 상해 사고보다는 질병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복합 치주염으로 인해서 풍치라고 하죠. 이를 전체적으로 이를 빼야 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를 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의외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충치로 인해서 치료를 굉장히 다수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있는 특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세심하게 오늘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증권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치과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질병 후유장애 뭐 3에서 100%, 뭐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또는 80% 미만, 뭐 50% 미만, 0%부터 이제 그 50%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는 보통 20%까지밖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뭐 80% 이상, 50% 이상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게 없고요. 대부분 50% 미만 아니면서 뭐 3에서 100%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다고 우기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겠죠? 그럼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약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장애 분류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체 부위 13개 부위 중에 치아 부분들이 저희는 해당이 되는데요. 뭐 씹거나 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불편하다. 근데 그 부분들은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치과 쪽에서는 조금 받기가 어렵다라고 저도 손해사용사분께 들었고 보통 치아 이제 상실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상실 기준 같은 경우에도 뭐 몇 개를 뺐냐 이런 기준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약관표를 같이 보겠지만 씌우거나 이랬을 때도 같은 질병이라고 하면 또 포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이런 장애 분류표에 맞게끔 해야 보험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가 빠지면 다 되는 건가요? 저희 애가 유치가 빠졌는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영구치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장애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치아에 대해서 이 영구장애가 남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유치가 빠지고 나면 다시 영구치가 나잖아요. 그래서 유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니도 기준이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랑니에 대해서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지금 예전에 이를 빼서 임플란트를 한 게 있다. 그 임플란트가 부러졌다. 이런 부분들도 임플란트도 제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입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보통 가입 금액이 1억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시에 치아를 5개, 7개, 14개의 상시를 했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치주염으로 이를 5개를 뺐어. 그러면 가입 금액의 5%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가입 금액이 1억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 5%는 500만 원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20%를 보장을 받는다. 이러면 1억으로 가입 금액이 되어 있으면 2천만 원을 보장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약관이 변경이 됩니다. 2018년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하고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약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냐? 5개, 7개, 14개 뺀 기준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예전에는 치아가 3분의 1 이상 깨지기만 해도 치아 1개당 결손 기준으로 봐고요. 그리고 신경이 죽었거나 했을 시에도 치아 1개 결손으로 기준으로 봤습니다. 근데 2018년도 4월 1일 이후 기준으로는 신경이 죽어서 크라운 치료를 꼭 해야 0.5개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가 3분의 1 이상 깨지고 크라운 치료를 해야 0.5개로 인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개면 너무 적네요. 그럼 요즘 가입한 사람은 거의 받기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바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합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우식으로 인해서 이를 많이 씌우신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나는 이런 부분을 받을 수가 없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충치로 인해서 이를 계속 신경치료하고 이를 씌우는 것들이 0.5개, 0.5개가 계속 합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5개 이상으로 결손이 되고 7개 이상 결손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랑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고객님들 사례에 대해서 사진을 좀 실제적으로 들고 와봤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분 같은 경우도 치아를 총 27개를 발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총 27개 중 2개는 사랑니였기 때문에 인정이 제외가 됐고 25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25개는 아까 14개 이상은 20%까지 밖에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질병후유장애 가입 기준 금액이 1억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20%를 받다 보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도 있으셨거든요. 치아보험에서도 돈을 따로 받으시고 질병후유장에서도 제가 2천만 원을 찾아드리다 보니까 진짜 보험금으로 인하여 본인의 삶이 좀 많이 풍요로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충치로 인해서 총 14개의 치아를 빼게 되셨어요. 근데 14개 중 4개는 사랑니였고 10개를 이를 빼게 되었고 그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은 이제 충치로 인해서 이가 부러지고 했지만 이를 빼기는 좀 너무 아까워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질병후유장애가 1억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개수를 다 계산을 해보니 총 13.5개로 인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2018년도 4월 1일 이후 상품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크라운 치료하고 한 부분들이 0.5개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0%를 보상 금액을 받아서 1,000만 원으로 보상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분은 다른 치아들도 또 우식으로 인해서 치아를 씌우거나 빼거나 했을 때는 앞에 치아 우식증이라는 질병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또 합산으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에 제가 이제 0.5개 이상이 되거나 하면 제가 또 10%를 더 찾아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당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 담당하시는 보험 설계사가 있다고 하시면 내가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짜리가 있는지 아니면 50% 미만이 있는지 80% 미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치과 치료를 받은 게 이렇게 다수 치료를 같은 질병으로 받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또 하나는 이제 다쳤을 때, 이렇게 요즘에 날씨 많이 춥잖아요. 이랬을 때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도 의외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도 내가 다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치료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치과 치료 이력들을 조금 발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꼭 필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 후유장애를 청구를 해보신 분들은 치과에 가셔서 계속 후유장애 진단서를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치과 쪽에서는 대학병원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치과에서 대부분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메디컬 쪽은 대부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때 대학병원을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치과 쪽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 로컬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진단서에 예를 들어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인해서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치아를 몇 개를 발치했다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총 몇 개를 뺐다라는 후유 장애에 대한 복합 치주염을 대해서 치아가 상실되어서 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발치 기록이 잘 적혀 있는 진단서가 있으시면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어떤 보험사에서는 엑스레이 기록을 다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진료 차트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각 보험사에마다 전화를 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보험금 청구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청구를 하실 때 다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짧게 Q&A만 여쭤볼게요. 이미 임플란트를 다 했는데 이것도 청구가 될까요? 네.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 일로부터를 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를 많이 빼고 임플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같은 질병으로 치아를 발치를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그 가입 전에 이를 빼지 않고 가입 이후에 이를 뺐다고 하시면 한번 청구를 해볼 법도 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충치로 치아를 뽑은 경우도 해당되는 거 맞죠? 가능합니다. 오래된 충치로 인해서 어쨌든 치아를 발치를 했고 그 치아를 이제 같은 질병으로 몇 개를 뺐냐에 따라 기준인 거지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구 기한이 따로 있나요? 10년 전 사고도 가능한 건가요? 보통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본인은 몰랐었기 때문에 청구를 못했던 부분이라 보통 보험금 청구하실 때 제가 이 사실을 오늘 내서부터 알게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작성을 해서 청구를 했거든요. 오늘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좀 기록을 적으시고 최대한 청구를 해볼 법합니다. 최근에 제 고객님도 받기는 했거든요. 한번 청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려요. 보험이 워낙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어디서 돈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하시는 설계사분이 계시면 꼭 한번 조언을 구해보시고 없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가 혹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내실 때 많이 아깝다고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못 받았던 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많이들 좋아들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내가 권리를 다 찾으셔서 보험금을 잘 수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면 열심히 보험금을 잘 찾을 수 있게끔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